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형을 그리고 글립시 기능을 사용해서 산악회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바탕화면에서 한글 2022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할 시간 할 거는 도형을 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 가보시면 도형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세히 단추 누르면 이렇게 속성들이 나올 텐데, 많이 쓴 것 중에 사각형을 만들어 보고 사각형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딱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도형이 그리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도형을 그렸으면 도형에 이렇게 조절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조절점에서 조금 말했듯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면은 비율로. 자, 이때 컨트롤 키 옆 위에 있는 Shift 키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도형이나 그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근데 면에서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게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정원을 그릴 때는 그려놓고 다시 한번 원에서 사각형을 그려놓고 조절점 모서리에다 마우스 놓고 누른 상태에서 끌고 내려올 때 Shift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조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렸으면 이 도형을 복사할 때는 이렇게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 더하기가 생겨 그때 끌고 오면 이렇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을 클릭하고 먼저 도형을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나 시프트 누른 상태 클릭해서 하면 여러 개 선택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같은 줄로 딱 위를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도형을 클릭해서 나오는 상황별 탭이 있죠. 그 탭에서 위에 보면은 이렇게 맞춤이라고 있어요. 그 맞춤을 화살표 클릭하게 되면은 위쪽 맞춤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좀 봐야 될 게 제가 선택을 먼저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했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맞춤을 클릭하고 위쪽 맞춤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위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딱 마지막 선택된 지점 있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 클릭하고 맨 마지막에 네모를 클릭했어요. 첫 번째 만든 도형을. 그리고 나서 맞춤 클릭하고 위쪽 맞춤하면은 맨 마지막 거 선택된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다 가져갈게요. 클릭하면은 이 녹색 부분이 마지막에 선택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맞춤 누르고 위쪽 맞춤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선택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들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간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비 간격들이 그러면은 선택한 다음에 위에 맞춤에 가보면은 이렇게 가로 간격 동일하게 세로는 위아래겠죠. 가로 간격 동일하게 누르게 되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맞춤해서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 맞춰가게 되면 얘가 다 포개지겠죠. 이렇게. 이것도 기준이 뭡니까? 맨 마지막 지정한 걸 기준으로 포개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맞춤하게 되면은 얘가 가운데로 다 모아지겠죠.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선택된 기준이라는 거,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는 세로 간격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조금 맞춤 가볼게요. 맞춤 가가지고 세로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선택을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마지막에 녹색이 마지막이죠. 이때 맞춤 눌러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은 이렇게 세로가 이 사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맞춤해서 왼쪽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맞춰지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클릭하고 Shift 누르 클릭하고 마지막에 이해를 맞췄다. 제가 한번 이해를 좀 바꿔볼게요. 클릭, Shift 누르 클릭하고 마지막에 이해를 맞췄다. 그리고 맞춤 가셔가지고 얘를 왼쪽 맞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도형을 사용해서 맞춤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고 나면은 이제 도형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도형의 색깔 넣을 때는 클릭하고 위에 여기 도형에 채우기 가셔가지고 되어 있죠? 채우기 가셔가지고 여기다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빨간색, 여기다 색깔을 파란색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 도형 가지고 파란색을 빨간색 위에다 겹쳐 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이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선택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을 빨간색 밑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앞으로 뒤로가 있는데 얘를 이 파란색을 뒤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가고 빨간색이 올라오게 되죠. 또 빨간색을 클릭하고 여기서 뒤로 가가지고 뒤로 누르면 준비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색깔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노란색, 이번에는 녹색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시에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자, 이 녹색을 맨 밑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맨 밑으로 가는데 뒤로 가가지고 맨 뒤로 하게 되면은 끝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맨 앞으로 가고 싶으면은 빨간색 클릭하고 앞으로 해서 맨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 배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절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도 클릭하고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것도 또 맞춤으로 가게 되면은 위쪽 맞춤하면은 위로 쓸 거고 이렇게 세로 간격 동일하게 가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간격들이 유지가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의 도형으로 하고 싶을 때는 여기 그룹에 가가지고 개체 묶기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풀 때는 그룹 가셔가지고 개체 풀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서 이제 우리가 글씨를 넣을 때는 도형을 클릭하고 그래서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위에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기 글자 넣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사각형 이렇게. 또 정렬이 가능하겠죠. 붙잡고 이렇게 클릭하면 정렬.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들어가서 글자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잡을 수 있고 진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 테두리를 없애고 싶으면 도형을 클릭하고 위에 도형에서 테두리 부분, 테두리는 도형의 윤곽선이겠죠. 가셔가지고 여기서 없음 누르면은 테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이 들어왔으면은 이 도형의 좀 속성권을 만지게 되는데 위에 도형의 속성이 있어요. 오시게 되면은 도형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은 이런 대화 창이 떠요. 이럴 때 현재 얘 선에 가게 되면 선이 이렇게 직각이 있고 둥근 원형 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둥근 원을 누르면 모서리가 둥그러진 거에 나오겠죠. 이렇게 둥그러지죠. 이 부분이 이렇게 둥그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속성이 와가지고
반원으로 하게 되면은 원이 반원이 되겠죠. 이렇게 반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전하고 싶으면 속성에 오셔가지고 다시 직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직각을 클릭하고 공률을 클릭해서 여기에 값을 주게 되면은 이 라운드 지는 이 공률을 지정할 때 쓰는 거거든요. 둥근 모양은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둥글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같은 거니까 이걸 한번 갖고 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는 공률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클릭하고 도형 속성 오셔가지고 이번 공률 지정해서 한 10%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라운드가 치죠. 아예 처음부터 한 50조 50당 50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적게 할 수 있겠죠. 공률 지정해가지고 직각에서 공률 지정해가지고 뭐 20 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지정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쓰시면 되고, 도형과 도형의 이 선의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여기 보면은 이 입력 도형에서 여기 연결선들이 있어요. 그럴 때 클릭하시면은 여기 눌러서 하면 이렇게 가져오면은 위치가 생긴 때 위치 클릭하고 또 여기도 위치 생기겠죠?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해왔을 경우에 클릭하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자유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직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수직선 모양 있는 걸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수직선 생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하면 꺾어서 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걸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자, 먼저 클릭하고 여기서 이번에는 꺾은 걸로 가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꺾어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름모 모양은 이거에 보면 이렇게 위치나 또 반경의 위치 이런 식으로 각각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점에서 클릭하고 닿으면 또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아까 자유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유선인데 클릭해가지고 구부러진 모양 나오는데 이렇게 눌러서 얘랑 이렇게 마음대로 잡아주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 높여서 이렇게 좌우로 넓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좀 크고 작게 이렇게 마름모에서 잡아서 움직이면은 이런 연결선도 그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울 때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그럼 될 거고. 자, 이 부분에 또 이제 작업한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기 그 입력에서 글맵실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글맵실 자체를 클릭하셔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여기에 개체 가면 글맵시가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맵시 클릭하고 여기 아래 색깔이 입혀 있는 거를 바로 넣어서 이렇게 글맵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산악회라고 써볼게요. 산악회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쓰고 밑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모양 잡아놓고 설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산악회가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찍힙니다. 지울 때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고요. 도형같이 이렇게 조절이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씨와 달리 좀 그림 글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맵시를 아예 처음부터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그냥 다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글맵시 윗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사용 입력이 나와요. 그러면 산악회라고 쓰고 쓴 다음에
여기 글맵시 모양을 일단 기본값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글맵시 글꼴은 일반 글꼴하고 달리 글맵시 자체에서 글꼴을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로 여기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뭐 줄간격이나 줄간격은 두 줄일 때 여기 쓰고 두 줄일 때 글자 간격은 이 사이 간격을 말하겠죠. 놔두고 그 다음에 이때는 설정하기 전에 먼저 적용을 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됩니다. 모양이 좀 틀리면은 여기서 다른 모양 잡아보고 또 적용해보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좀 하면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누르고 이걸 이렇게 쭉 좌우를 넓혀도 되고 크기 확대하셔도 되고. 네. 도형과 같은 모양인데 대신에 글씨를 좀 디자인 있게 좀 썼다는 것 뿐이죠. 그럼 작업하셔가지고 똑같이 좌우로 모서리 잡을 때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오면은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해야지.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에 수직선 모양이 생기고 그냥 먼저 Shift 누르고 꺾거나 이런 일도 이렇게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오면서 Shift 키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비율로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넣을 때는 여기 글래시에 여기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채우기 누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여기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또 채우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또 색깔을 내가 만약에 어리고 싶다. 어떤 마음에 드는 색상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포이드 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면은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 스포이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색깔이죠. 다양한 색깔 눌러가지고 이제 잡으셔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이 색깔을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채우기, 다른 채우기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색깔을 나는 그라데이션, 두 가지 색깔 혼합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라데이션 누르시고 여기서 시작과 끝색을 잡는 것보다 유형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광을 누르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혼합해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 이 글맵 채우기 오셔가지고 그라데이션 하려면 다른 채우기, 단색 하려면 여기 색깔을 정하시면 되고요. 윤곽선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 테두리겠죠. 눌러서 테두리를 선 종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테두리가 잡히겠죠. 종류를 뭐 점선을 하고 싶으면 점선 이렇게 잡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도 글맵시 모양에서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림자 누를 수 있겠죠. 그림자 들어가가지고 그림자 없으면 이제 색깔 하셔가지고 색깔을 뭘 할 거냐, 예,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넣을 수 있고요. 또 그림자를 넣었으면 이렇게 위치도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또 크기도 위에서 이렇게 98이면 저는 그냥 100으로 하겠다. 100으로 하면 이렇게 잡아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값도 50으로 하겠다. 50으로 잡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크기도 잡을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여기서 글자처럼 취급하게 되면 얘가 글씨 쓰는 커서 모양이 이렇게 엔터가 보이면서 붙겠죠. 그러면은 도형들은 글자처럼 취급 안 됐으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산악회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도형들은 끌고 내려와도 이렇게, 자, 이게 차이점이죠. 글자처럼 취급할 때 안 할 때 차이점. 그럼 나중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하게 되면 얘가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값을 넣더라도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취급을 안 하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 안 하게 되면은 이 도형들이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나중에 문서 작업할 때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들이 자꾸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글자처럼 취급을 좀 추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도형도 하나의 도형 안에다 제가 글씨 넣는데 이 글씨 밑에다가 뭔가를 달 때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캡션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또 글씨를 또 쓸 수가 있겠죠. 아까 같이 뭐 사각형 이렇게 써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 육자를 씌우면 되겠죠. 지우고 지움 하게 되고 지우면 이렇게 사각형이 먹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도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작업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산악계 부분에다가 똑같이 우클릭하면은 캡션도 또 들어가죠. 들어가 가지고 캡션을 여러분들이 또 작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형 하나를 한번 제가 다 지우고 하나만 남겨놓고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선도 지우고 클릭하고 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자, 이때는 좀 전체를 보려고 쪽맞춤 갈게요. 가서 좀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은 같은 비율로 커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조금 다른 거를 조금 많이 넣을게요. 그 다음 현재 얘가 글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얘는. 글씨 작업한 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도형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도형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글자 넣기가 있죠.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죠. 이때 산악회도 글자니까 여기다 글씨 안 썼지만 글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하고 얘를 끌고 와서 여기다 커서를 깜빡깜빡 거릴 때 넣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도형 안에 글자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산악계를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버릴게요. 취급을 없애면은 이렇게 도형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배치할 때 앞으로 와서 맨 앞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앞으로, 맨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도형, 그리고 도형을 또 밑으로 내려서 맨 밑으로 갔는데도 안 보인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때는 이 밑에 있는 이 우리 글맵시가 글자가 돼서 그래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 도형을 클릭하고요.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 배치를 보게 되면은 글 앞으로 글 뒤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맵시가 도형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을 글 뒤로 하게 되면은 글맵시가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잘못되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뒤로 작업이 안 될 때는 글 앞뒤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앞으로 그때 보면 여기도 있죠. 여기에 그림이 글자 뒤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비가 올라오는 건 글 앞으로 올라온 거죠. 이런 작업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움직이고 보이게 됩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산악회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가 또 도형 안에 한 번 더 보면은 도형 안에 색깔을 녹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도형에 채우기 가셔가지고 여기에 녹색을 좀 넣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테두리는 도형의 윤곽선 오셔가지고 없음 작업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작업하면은 그러면은 글맵시도 물론 그림 글씨 되기 때문에 산악회와 여기 뒤에 도형을 두 개 동시에 선택하는 거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뒤에를 클릭하면 두 개 선택이 되죠. 이때 이 그룹에 가서 얘를 개체 묶기 하게 되면은 하나의 그림 파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풀 때는 선택하고 그룹에서 개체 풀기 하면 풀릴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분리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개체를 클릭해 가지고 글맵시 클릭해 가지고 여기 작업도 할 수 있지만 또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도 여기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게 여기 글맵시라고 따로 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림자 안 넣겠다, 뭐 없으면 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또 끌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현재 글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요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고민할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산악회도 아예 그라데이션 안 넣고 도형을 잡을 때는 처음에 만들 때 여기 그라데이션 글맵시 들어오셔가지고 아예 이 색깔을 지정을 했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산악회라고 썼더라도 쓰고 모양을 잡았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글씨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 그라데이션 비슷하게 들어간 이걸 바꿀 때는 똑같이 글맵시 채우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색깔이 완전히 지금 현재 클릭된 색깔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모양은 그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색깔을 분배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종류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이렇게 산악회 이렇게 디라데이션 넣어가지고 실제로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저는 산악회하고 밑에 뒤에 녹색 있는 요거랑 두 개 선택해 가지고 개체 묶기를 한다고요. 그룹에 가셔가지고 개체 묶기. 자, 이게 안 뜨는 경우는 여기 위에 상한물 탭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안 뜨게 되죠. 그러면은 선택하셔가지고 그룹에서 개체 묶기 하고. 자, 이렇게 한 걸 나는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싶다. 파일 저장이 아니라 이것만. 그럴 경우는 잡아있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림 파일로 저장 누르시면은 내가 여기다 그림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제가 이미지 1이라고 쓸게 하고 저장 누르시면은 이것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소화 누르시고 내 PC 더블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그림이라고 뜰 거예요. 사진. 방금 만든 여기 이미지 01번이 키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작업한 거를 한글에서 다시 한글 올리고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하나 그림 같이 불러올 수 있겠죠. 입력하셔가지고 그림 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사진에 있는 요 그림 이미지 클릭하고 열기 누르면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서 저장을 할 때 얘가 P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은 밑에 확장자가 P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 투명하게 생겨서 여기에 전혀 문제 없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장을 할 때 여기를 PNG로 하지 않고 JPG로 하게 되면은 이 바탕의 색깔이 투명이 되지 않고 색깔로 입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꼭 PNG로 해 주셔야 이 그림을 저장된 이 그림을 내가 어디든지 올리더라도 얘가 이 겉에 있는 흰색이 안 입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저장할 때 JPG로 하게 되면 배경이 투명하게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그림으로 어디다 얹더라도 배경이 투명이 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맵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글씨를 조금 더 다양하고 좀 예쁘게 이제 제목 설정할 때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로고 만들 때도 활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처럼 취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도형이 있으면 도형에서 앞뒤로 순서가 배열이 안 되면은 글 위로, 글 밑으로 이렇게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기는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때 많아요. 조절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같은 그런 배열 상태, 위치 상태 이런 것들이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릴 대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쓰면 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그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불러와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만들었으면 도형 안에 글씨 넣을 때는 클릭하셔가지고 글씨 넣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 커서가 있으니까는 커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글맵시 넣을 때는 글맵시를 글자처럼 취급해가지고 넣어야 이 도형의 가운데로 글씨가 배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정렬이 먹힙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이동해서 넣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됐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작업할 때 우클릭 해가지고 글 위로 또 해야 되겠죠. 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원활하게 쓰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그리기를 사용해가 도형도 그리고 글맵시 기능을 해가지고 로고를 만드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가지고 좀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울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달력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파일 클릭하고 다른 저장하기 누르셔가지고 빈 문서를 여기다 좀 작업을 해서 그냥 글맵시라고 할게요. 글맵시라고 쓰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그리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